오늘 배우실 내용은 이제 그래픽카드, 메모리, 하드디스크, SSD.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 이제 CPU 배웠잖아요. CPU. CPU가 가장 중요해요. 메인보드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픽카드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1순위는 아무래도 CPU를 뭐로 선택할 거냐. 그 다음에 이제 메인보드. 다른 말로 이제 마더보드라고도 하는데 요즘은 마더보드라는 말을 안 쓰는 것 같아요. 메인보드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2순위로 들어가는 게 그래픽 카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니지 주기억 장치가 들어가야 되겠죠. 메모리. 그 다음에 그래픽 카드. 근데 사실 그래픽 카드는 옵션이에요. 그래픽 카드가 안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이제 3순위는 뭐냐면은 보조기억 장치. 요즘은 SSD를 많이 쓰죠. 그 다음에 이제 하드디스크를 또 쓰게 되고, 그 다음에 ODD 요거를 쓰죠. 요거는 이제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라고 하고, 이거는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라고 하고, 이거는 옵티컬 디스크 드라이브라고 하고. 그러니까 CD, DVD 이런 거 있죠? 블루레이 같은 걸 ODD라 그래요. 자, 요렇게 순위가 매겨진다고 보시면 되죠. 그러면 그래픽 카드가 하는 일이 뭐냐 이거죠. 그래픽 카드가 하는 일이. 자, 그래픽 카드를 한번 보면 제가 다나와에서 그래픽 카드를 미리 한번 꺼내 놨는데요. 뭐 이렇게 RTX 2060, 뭐 2070, 뭐 GTX 1660,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나와요. 2070 가격이 비싸요. 2070은 요 정도인데 2080 같은 경우는 금액이 더 올라가요. 2060이죠, 그렇죠? 1660. 2080은 잘 안 보인다. 2070. 우와. 금액이 뭐 60만원, 70만원 하다가 갑자기 150만원 가량을 이렇게 올라왔대요. 2080 Ti래요. Ti가 레벨이 제일 좋아요. 같은 2080이라도 난 Ti야 그러면 남들이 다 고개를 숙인다고. 원체 성능이 좋아서. 자, 그럼 이 그래픽 카드의 역할이 뭐냐 이거죠. 그래픽 카드 역할. 이건 아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픽 카드의 역할은 뭐냐면 본체 그 우리가 솔직히 말하면 이제 메인보드죠, 그렇죠? 메인보드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을 화면 장치로 전송하는 기능이에요. 우리 컴퓨터로 작업을 하다 보면 컴퓨터 내부에서 뭔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인터넷을 실행했는데 인터넷을 화면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니터로 연결해 줘야죠. 화면 장치라고 하는 모니터로 뭔가 화면을 전송을 해서 봐야 내가 화면에 뜰 거 아닙니까? 그게 그래픽 카드 역할이에요. 그런데 이제 내장 그래픽 장치를 사용할 거냐, 또는 외장 그래픽 장치를 사용할 거냐. 여기서 말하는 그래픽 카드를 뭐 장착한다 이런 얘기는 다 외장 그래픽 장치를 말하는 거예요. 컴퓨터를 사면 메인보드에 내장 그래픽 장치는 붙어 있어요. 보편적으로. 잠깐 먼저 좀 보여드리면, 우리가 이제 메인보드를 고르게 되면은 메인보드 뭐 저렴한 걸 한번 골라볼까요? 예, 여기 있네요. 메인보드를 고르면은 이 메인보드 옆면 키보드 마우스 꽂는 자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옆면에 왼쪽 여기를 말하게 되는데 여긴 잘 안 보이네요. 쭉 내려가. 여기 있네요. 그렇죠. 여기. 지금 2번이 아날로그 단자. 우리 지금 모니터에 꽂혀 있는 게 파란색 단자 아닙니까? 그게 2번이고요. 3번은 디지털이고요. 두 가지는 기본으로 돼 있어요. 이게 저렴하니까 그런 거고요. 메인보드가 좀 비싸면, 메인보드가 비싼 거 있잖아요. 이렇게 12만원짜리 이런 거 비싼 거는 아무래도 외부 모니터로 연결한 장치가, 그림을 좀 보면은요, 예, 좀 작게 보이는데 여기 있네. 그렇죠? 여기 있네. 3번이 아니라 몇 번에 여기 뭐라고 써야 되나? 여기 5번에 HDMI 단자예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잘은 안 보여도 이쪽에 DVI 단자 이런 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격이 좀 비싸면 그런 건 제공을 해요. HDMI 단자가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잘 안 보이네. 예,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내부적으로는 뭐를 많이 연결할 수 있게끔 장치가 잘 돼 있겠지. 그래서 가격이 비싼 부품들은 기능이 많은 거예요. 근데 비싼 부품을 사가지고 쓰지 않으면 아깝잖아요. 그래서 적당히 보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메인보드를 고르실 때는 최소 딴 건 몰라도 메모리 꽂는 슬롯이 4개는 돼야 됩니다 라고 알려드렸었어요. 그렇죠. 내장 그래픽 카드는 메인보드에 장착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는 편하죠. 그렇죠? 대신에 외장 그래픽 장치는 별도로 구매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예전에는 내용을 전송하는 역할로 됐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어떤 기능을 또 쓰냐면 외장 그래픽 카드라고 하는 이 장치는 영상 신호, 그래픽 처리 등의 엄청난 속도, 능력을 발휘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죠. 우리가 게임을 하다 보면 영상이, 요즘 게임은 굉장히 화려하지 않습니까? 과거의 벽돌쌓기처럼 이렇게 게임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영화의 일부처럼 나와요. 영화처럼. 그러다 보니까는 굉장히 탁월해야 되고, 그리고 그 신호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거를 계산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외장 그래픽 카드를 사용하는 이유는 주로 게임이나 영상 편집에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그래픽 카드는 게임에는 사용이 안 되는 그래픽 카드도 있어요. 오로지 영상 편집에만 사용하는 그래픽 카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화 같은 거를 만들면 굉장한 그 그래픽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뭐 불멸의 이순신 이런 드라마 같은 거 보시면 막 그 화살 날아가는 장면이라든지, 그 다음에 무슨 뭐 대포, 포알 날아가는 거라든지 뭐 이런 걸 하잖아요. 명량이란 영화 여러분 보셨죠? 그 명량이란 영화는 바다에서 촬영한 게 아니라 세트장에서 촬영한 거예요. 그래서 바가지로 물 퍼가지고 막 끼얹기도 하고요. 그래서 막 파도 치는 장면이라든지, 나머지는 다 그래픽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이렇게 처리하려면 외장 그래픽 카드가 좋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당연히 좋아야 돼요, 여러분들. 예. 우리 책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137페이지에 이런 말이 돼 있네요. 최초의 그래픽 카드는 IBM이라는 기업에서 만든 MD라는 흑백 디스플레이 어댑터, 그래서 그때는 흑백 문자만 표시되는 거죠. 근데 얘는 지금 모니터가 녹색이죠. 그린 모니터라고 하죠. 그린 모니터. 여러분 예전에 모니터 중에는 그 붉은색 나오는 거 있었어요. 호박색 엠버 모니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린 모니터 녹색으로 나오는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흑백 모니터가 나왔죠. 검정색, 흰색으로. 그러다가 컬러가 등장하기 시작해요. 4가지, 16가지 이렇게 컬러들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 256 컬러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뭐 1600만 가지 컬러가 나오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987년에 VGA라는 카드가 개발된 이후 빠른 기술 개발이 이루어졌다 볼 수 있다. 그래서 다나와 같은 데 가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VGA라고 써 있어요. 비디오 그래픽 어댑터. 그래서 지금도 책에는 VGA가 사실은 VGA가 개발된 지는 오래됐잖아요. CGA, 뭐 MGA, VGA 이렇게 나가다가 지금은 그냥 통합으로 VGA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굉장히 많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여기 보면 뭐 금액 차이도 어마어마하게 나온 거 있고요. 비싼 거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1000만 원이 넘어가요. 1000만 원이 넘어가요.
이거를 뭘 하길래 알아서 하시겠지?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렇죠? 1000만원짜리 뭐 이런 것도 있고, 이거는 RTX 800이라고 8000이라고 되어 있는, 이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게임을 사용할 때 쓰는 게 아니라 영상 편집할 때 쓰는, 그래픽 작업할 때, 그럴 때 사용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 그 139페이지 보시면 그래픽 카드에 이제 구성 요소가 나와 있는데, 아무래도 구성 요소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그 GPU라고 되어 있죠. GPU. CPU가 아니라 GPU. 그래픽 프로세스 유닛이라고 하는 그래픽 카드 핵심 부품인 GPU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그래픽 프로세서라고 되어 있죠. 우리말로는 그래픽 프로세서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메모리. 여기도 메모리가 들어가요. 우리 컴퓨터에서 작업을 다 어디서 한다 그랬어요? CPU가 명령을 주면은 메모리, 주기억 장치가 다 작업한다 그랬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죠. 그래픽 프로세서가 명령을 걸어서 작업은 그래픽 카드 안에 들어있는 메모리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강의실 컴퓨터가 메모리가 주기억 장치가 4기가예요. 외장 그래픽 카드는 없고요. 그럼 영상 신호를 어떻게 해요? CPU가 마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CPU가 영상 편집 자료도 처리해야 되고, 포토샵 할 때 그런 것도 명령을 걸어줘야 되고, 그럼 주기억 장치가 4기가인데 얘를 빌려가지고 나눠가지고 그래픽 계산도 따로 해야 되고. 근데 여기는 지금 이건 비싼 거라서 그런 거지만, 보편적으로 인기 상품으로 본다 그러면 여기 있네요. 그렇죠? 29만원짜리는 메모리 6기가예요. 그래픽 메모리만 6기가야. 우리 주기억 장치 4기가보다 더 용량이 크잖아요. 그렇죠? 이런 그래픽 카드가 꽂혀 있으면 영상 신호 작업은 굉장히 잘 될 거예요. 모니터를 최대 3개까지 연결한대요. 모니터가 어떻게 연결되는가 봤더니 요 뒤에 그렇죠. 디스플레이 포트, HDMI, 그 다음에 DVI라고 하는 다 디지털 방식인데, 왼쪽에 있는 요 작은 거 2개들은 비디오, 오디오 같이 송출되고, 오른쪽에 큰 애는 그냥 비디오, 영상만 송출이 되는 거죠. 요 안에 뜯어보면은 요렇게 GPU, 요거죠. 가운데 있는 거. 그래도 옆에 이제 시커먼 것들은 이제 메모리. 그 다음에 방열판. 열이 많이 나니까 얘도 팬이 돌아가서 밖으로 열을 빼줘야 되니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이건 뒷케이스고,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동파이프로 연결해 가지고 밖으로 이제 열을 빼줘야 되는 그런 거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GPU예요. 그래픽 카드.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메모리들이 보이죠. 그 메모리 여기 이렇게 메모리가 보이고, 여기 또 나머지 부품들도 이제 보이고요. 그렇게 요게 이제 엔비디아 지폴스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든 그래픽 CPU죠. GPU. 그 다음에 이제 메모리들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파워 연결하는 커넥터가 있어야 되고, 요렇게 디스플레이 포트 한쪽이 각이 되어 있죠. HDMI 양쪽에 각이 되어 있죠. 이거는 이제 DVR라 그래서 지금 잘 안 쓰죠. 그렇죠? 우리 강의실 모니터는 얘가 다 지원이 되는데 디스플레이 포트는 지원이 안 돼요. 그러니까 모니터를 각각 다 구매를 하셔가지고 사용하셔야 되는 거죠.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뭐 더도 없고 덜도 없네요. 그 다음에 이제 파워 부분, 이런 식으로 여러 개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140페이지 보시면 거기에 GPU에 관한 나와 있는데, 그래픽 연산을 담당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CPU가 요거 한번 좀 볼게요. 제가 노트북을 잠깐 볼게요. 이 노트북을 자세히 보시면 여기 이런 말이 나와요. 시스템 메모리 공유라는 말이 나와요. 크게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여기에 시스템 메모리 공유라고 되어 있잖아요.
비디오 메모리, 비디오 램을 시스템 메모리 공유하는데 비디오 메모리, 시스템 메모리가 8기가인데 이 8기가 중에 일부를 그래픽 처리하는 곳으로 사용하겠다. 그리고 별도의 그래픽 카드가 없기 때문에 UHD 620이라고 하는 CPU가 그래픽 처리 능력을 갖고 있으니까 얘가 담당하겠다. 여기도 그래요. 메모리 공유라고 써 있잖아요. 메모리 공유 이렇게 써 있잖아요. 얘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라데온 560X라고 하는 그래픽 카드가 탑재되어 있고 비디오 메모리가 4기가로 별도로 얘가 갖고 있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얘도 메모리 공유고, HD 520이네요. 그렇죠? 얘도 메모리 공유예요. 얘도 메모리 공유고요. 얘는 GTX 1650이라는 그래픽 카드, 외장 그래픽 카드를 탑재했고 비디오 메모리 4기가고.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구매하실 때는, 노트북을 구매하실 때는 이렇게 시스템 메모리 공유로 되어 있는 거 말고 별도의 그래픽 장치가 달려 있는 걸 쓰셔야 처리하는 도움이 되겠죠. 물론 그냥 난 인터넷하고 엑셀 파워포인트하고 어쩌다 포토샵 할 거야 그러면 별도의 그래픽 카드를 탑재하지 않아도 돌아갑니다. 근데 행여나 게임이라도 뭔가 조금이라도 하시려면 반드시 그래픽 카드가 탑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어려워요. 이 그래픽 카드 업데이트 하는 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기계를 사면 우리가 기계를 사면, 그래픽 카드를 사면 그 프로그램 CD, DVD로 다 제작을 해서 주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요즘 데스크탑에 그래픽 CD롬 드라이브 없는 컴퓨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설명서 다 주거든요. 거기에 어느 사이트에 들어가라. 자, 여기 보면 제가 하나 알려드리면 지폴스 그래픽 드라이버 이렇게 보통 대부분 지폴스 많이 쓰거든요. 엔비디아라고 하는 건데요. 지폴스 엔비디아 이렇게 엔비디아 드라이버 다운로드 이렇게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떠요. 그러면 내가 산 그래픽 카드가 예를 들면 1650이다. 여기에서 16 시리즈를 쓰는 거예요. 16 시리즈 1660인지 1650인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1650이 제일 아래 버전이네. 1660 슈퍼도 있네.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윈도우 7에 쓸 건지 윈도우 10에 쓸 건지, 우리 강의실은 지금 윈도우 7로 돼 있으니까 당연히 윈도우 7로 나오겠죠. 근데 댁에 있는 컴퓨터가 윈도우 10이면 알아서 윈도우 10으로 뜰 거예요. 이렇게. 예. 그래서 검색을 누르면 여기에 맞는 그래픽 카드가 이렇게 보여요. 여기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 다운로드 설치하시면 돼요. 아니면 CD롬 드라이버 연결이 되어 있으면 바로 꽂아서 그냥 처리하시면 되는 거지. 이렇게 장치가 되어 있으니까 특별히 뭐 지금은 다운로드 받을 필요 없는 거죠. 어차피 장치가 없으니까는. 여기는 이렇게 해서 다 받을 수가 있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이 그래픽 카드를 사용하는 이유는 제가 아까 큰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주로 게임이라 그랬잖아요. 영상 편집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영상 편집은 뭐 프리미어, 베가스, 그 다음에 파워 디렉터 이런 정도인데, 이 그래픽 카드가 영상 편집에 사용할 때 그렇게 많이 관여하는 제품이 있어요. 프리미어라든지 이런 거는 관여를 많이 하는데, 베가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관여를 안 해요. CPU가 성능이 좋아야 되고요. 대신에 주로 게임 때문에 그래픽 카드를 산다라고 생각하시면 정답이라고 보셔도 돼요. 쉬운 건 아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쭉 넘기시면은 143페이지에 그래픽 프로세스 기능과 GPU 알아보기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픽 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엔비디아라는 회사가 있고, 엔비디아. 잠깐 좀 볼까요? 우리 그래픽 카드를 우리가 고른다라고 하면 그게 두 회사 중에 하나예요. 엔비디아 계열이냐, AMD 계열이냐.
엔비디아는 지폴스라고 부르고요. AMD는 라데온이라고 불러요. 크게. 예. 이렇게 전문가용도 있습니다. 전문가용은 뭐 굉장히 어마어마한 성능을 갖고 있는 거니까 우리가 쓸 일은 아니고요. 엔비디아가 가장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동네에 PC방들 있잖아요. 게임방들이요. 가시다 보면 현수막을 걸어 놓은 게 있을 거예요. 아니면 조그만 배너 같은 거, 세로 배너. 거기에 뭐 RTX 2080 도입 2080이 들어왔대. 그러면 애들이 야 일로 가자고 다 옮겨가는 거죠. 2080이 그래픽카드 중에서는 가장 레벨이 윗버전이거든요. 어디 2070이래. 그러면 그건 현수막도 안 내나. 2080 그러면 뭐, 와 2080 Ti래. 그러면 야 여기 미쳤나봐. 야 일로 가자. 훨씬 더 게임이 부드럽게 잘 된다는 얘기죠. 왜냐면 요즘 모니터들이 뭐 20인치 이런 거 안 쓰고 30몇 인치 이런 걸 PC방은 쓰잖아요. 큰 거를. 그러니까는 영상 신호가 화려하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PC방은요 의자가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 이런 의자 있으면 PC방 문 닫아요. 그 사장님 의자 있죠. 가죽 시트로 해서 착 앉으면 몸이 착 잠기는, 앵기든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쾌적하잖아. 그러니까 밤새도록 게임을 해도 힘이 안 들어. 몸이 안 불편한 거야. 그런 의자를 딱 놓고 헤드셋도 주잖아요. 헤드셋. 옆 사람하고 방해되면 안 되니까 나 혼자 들으라고 헤드셋 팍. 키보드 마우스도 기계식이고 굉장히 잘 돼 있거든요. 시간당 1,000원씩 받을 텐데 그렇게 해서 돈이 남나는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간에 그렇게 게임을 하고 배고프면 거기서 주문하죠. PC방 컴퓨터 주문해요. 그러면 그럼 라면이 딱 오지. 그럼 뭐 게임하다 말고 키보드 이렇게 올려놓고 거기서 라면 먹고 또 다른 거 시켜 먹고 이렇게 외부 음식은 시켜 먹기는 안 되지만은 자체적으로 다 음식 만들어 주거든요. 식당처럼. 요즘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컴퓨터 앞에서 음식을 먹는다는 거는 상상을 못하던 일인데 PC방은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요즘 군인들도 어때요? 주말에 아니면 오후에 일과 끝나고 외출 나가면 PC방 가는 거야. 다른 가게를 안 가. PC방 가면 애들이 청년들이니까 게임하고 좋잖아요. 그러니까 군부대 옆에 있는 PC방은 막 건물을 늘리고 그런데요. 다른 가게들은 문을 닫는다 그러는데. 예, 하여튼 그다음에 우리들이 알고 있는 또 하나가 이제 AMD인데 AMD는 슈퍼컴퓨터 CPU를 만드는 회사예요. 예, 라데온이라는 이름으로 나오는데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주로 게임들이 지폴스를 맞춰서 엔비디아 지폴스에 맞춰서 게임을 개발해요. 그래서 그래픽 카드를 사잖아요. 그럼 게임을 무료로 줍니다. 그것도 몇만 원 하는 거를 무료로 줘요. AMD 계열은 모르겠어요. AMD 계열은 지금 여기 보면 이게 이제 라데온 계열들인데 라데온은 저렴해요. 굉장히 저렴하고 성능은 가격 대비 성능으로 봤을 때는 어마어마하게 좋고. 근데 아직까지 저도 라데온이라 브랜드보다는 지폴스 아까 여기 보셨던 엔비디아 계열의 이 지폴스 CPU가 귀에 익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로 저도 구매를 했어요. 지금 쓰지 않는 그래픽 카드 2개가 있는데 750, 760 Ti들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중고로 팔아야 되는데 걱정이죠. 갖고 있어봤자 의미가 없으니까 또. 하여튼 뭐 이런 거 저런 거. 그래픽 카드는 그렇게 ATI 계열이 이게 AMD입니다. ATI가 AMD. 예.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이제 AS146페이지에 나와 있죠. 엔비디아.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아까 이제 AMD라는 회사 거하고 AMD는 뭐라고 부른다 그랬죠? 라데온이라고 한다 했죠? 라데온.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제 엔비디아. 이거는 이제 지폴스라고 하죠. 지폴스. 요렇게 두 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픽 카드는. 그러니까 삼성 컴퓨터를 샀는데 거기 그래픽 카드가 있어.
그럼 AMD냐 엔비디아냐 둘 중에 하나예요. 다른 거 안 꽂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래픽 카드를 사실 때는 아무래도 엔비디아가 지명도가 높아서 AMD보다는 엔비디아를 많이 사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픽 카드 버스라는 말도 나와요. 버스. 그래픽 카드 버스는 뭐예요, 여러분들? 컴퓨터 안에는 버스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실어 나르는 통로를 버스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버스, 고속버스, 시외버스 뭐 이런 버스 있잖아요. 시내버스. 사람을 싣고 나르잖아요. 그렇죠? 컴퓨터에서는 실어 나르는 통로를 버스라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연결을 해야 될 거냐 이거지. 이 책에 보니까는 뭐 AGP 방식도 있고 PCI 익스프레스 방식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은 AGP란 방식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너무 오래돼서. 주로 이제 148페이지 보시면은 PCI 익스프레스라는 방식으로만 사용을 해요. AGP는 안 써요. 모형새도 다르고요. 예, 두 가지 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책에는 AGP 방식이냐 뭐 PCI 익스프레스 방식이냐 두 가지를 떠들어 놨는데 151쪽에 보시면 이거는 뭐 전혀 다르죠. 이제 PCI 익스프레스가 아니면 이제는 안 돌아가요. 그리고 이 책에 나왔던 시점에서는 PCI 익스프레스가 새로 나왔기 때문에 AGP하고 비교해 봤을 때 별 차이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달라요. 어마어마한 속도입니다. 152페이지 보시면 그래픽 카드를 여러분이 구매하신다 그러면 아무래도 CPU가 좋아야 그래픽 카드도 좋은 거를 달면 더 성능이 잘 가겠죠. CPU는 엉망인데 그래픽 카드만 좋은 거 단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둘 다 좋은 걸 써야지. 여러분 티코에다가 핸들만 멋있게 달면 티코잖아요. 근데 벤치에다가 시트 의자를 탁 가죽으로 씹히고 이런 더 보기 좋잖아요. 그런 거예요. 아무래도 CPU가 좋으면 그래픽카드 좋게 가는 게 좋은 거지. 예. 그리고 우리 집 컴퓨터는 CPU가 너무 오래됐어. 옛날 거야. 그러면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새로 교체하시는 거죠. 새 제품으로. 그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가격 대비 성능비 고려를 해야 돼. 가성비라고 하잖아요. 가성비. 가격 대비 성능에 대한 비율을 따져봐야 되는데 아까 뭐 1200만원짜리 이런 거는 가성비로 봤을 때 우리는 전혀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만약에 누군가가 그런 일도 없겠지만 만에 하나 꿈속에서라도 그런 1200만원짜리 그래픽카드가 제가 당첨이 됐어요. 누가 줄리는 만무하고. 그러면 저는 그거를 팔 거예요. 박스책 그대로 용산 나가서 할인을 해서라도 많이. 그러면 1200만원짜리니까 뭐 1000만원이나 이렇게 팔 수 있겠지. 900만원에 더 낮은 가격으로 팔아서 다른 거로 컴퓨터를 바꾸든지 다른 거로 하든지 이렇게 하겠지. 저한테는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이 메모리, 비디오 메모리는요 성능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비디오 메모리는 그래픽 카드가 좋으면 메모리 용량도 크고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여기 컴퓨터 안에 그래픽 카드를 탑재한다 그랬는데 모니터를 4개를 달아야 돼요. 모니터를 4개, 최대 모니터를 4개. 이렇게 모니터를 여러 개를 달면 각각의 모니터로 전송을 하게끔 신호를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메모리를 더 많이 사용하죠. 모니터 하나만 쓸 거라면 메모리가 8기가씩 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저만 해도 지금 노트북 화면에다가 별도 모니터 2개를 더 꽂았단 말이에요. 모니터 3개를 쓰는데 이 3개 다 영상 신호를 각각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영상 처리할 때. 그러니까 메모리가 용량이 크지 않으면. 그리고 요즘은 이 1920 풀 HD 영상이 아니라 UHD 영상이 있잖아요. 3840. 일로 영상을 신호로 보내려면 메모리를 더 많이 차지하거든요. 그러니까는 나는 모니터를 여러 개를 쓸 거야 라고 하면 성능 좋은 걸 쓰셔야 돼요. 나는 모니터 하나만 쓸 거야 그러면 뭐 어차피 비싼 거는 메모리도 용량이 크더라고요. 성능 좋은데 메모리가 작은 거 이건 없어요. 대신에 이건 있더라고. 2080 중에는 8기가짜리가 있고 11기가짜리가 있고 더 높은 것도 있으니까 메모리 용량이 큰 애들은 비싸요.
메모리 용량이 작은 건 저렴하고. 그거 따져가지고 구매하시면 되겠지. 얘는 2070 8기가 8기가 똑같네, 그렇죠? 가격 대비는 한 5, 6만원 차이가 나, 5만원. 어떤 게 좋을지는, 근데 이건 에이수스네, 에이수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아수스라고 불리우는 브랜드인데, 아무래도 이 브랜드가 좀 비싼 건 있어요. 얘가 좀 비싼 건 있어요. 얘는 63만원이죠? 똑같은 2070이잖아요. 2070 슈퍼지 않습니까? 슈퍼인데도 얘하고 가격 차이가 벌써 많이 나잖아요. 얘는 이름 지명도가 좀 있고 얘는 그런 게 없어서 그런 것도 있고요. 나머지는 1830에 1815에 얘가 조금 더 성능은 좋네요. 조금 더 좋은데 뭐 그렇게 차이는 안 나요. 밥 한 숟가락 펐는데 밥을 한 몇 개 차이가 나는 거지 뭐. 얘는 1660이니까 레벨이 많이 떨어지고. 근데 요런 그래픽 카드를 탑재하면은 게임이 어디까지 되느냐? 제가 그래픽 카드는 아까 게임 때문에 그런다 그랬잖아요. 게임의 종류를 하고 한번 가서 검색을 해보면요. 어떤 게임이 좋을지 요즘 나오는 거 RPG 게임 종류 뭐 예를 들면 이거 한번 가볼게요. 배틀그라운드 요즘 유명한 게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인데요. 이 배틀그라운드라는 걸 하기 위해서는 여기 회사에 가서 여기에 가서 어떤 장치를 사용을 해야 게임이 잘 되는지 그것도 알아야 되거든요. 구매하고 쓰는 건 되게 공짜가 아니에요. 자, 펍지 주식회사 한번 들어가서 여기 이제 상품 배틀그라운드죠, 그렇죠? 이 배틀그라운드에 관한 이야기를 내가 하겠다 라고 하면 이 배틀그라운드에 관한 고객 지원 여기 어디 있을래나? 이런 거 있네, 그렇죠? 배틀그라운드를 하겠다 만약에 이 배틀그라운드에 가서 뭐 게임 관련된 거 뭐 이런 거 뭐 여러 가지 이런 말이 있네, 그렇죠? 이런 질문 같은 것도 있고요. 아이스 레이크 CPU가 탑재된 거는 뭔가 안 된대요.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성능이 어떤 게 좋은지 이런 것도 확인해 봐야 되고 어차피 게임하는 사람들은 다 확인하고 다니더라고요. 그런 것들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페이지 넘기시면은요, 자 158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화면 해상도에 따라서 제일 아래쪽에 1920이에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모니터가 1920이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비디오 메모리를 얼마나 요구하는지 거기 나와 있어요. 32비트를 돌리면 8294KB. 킬로바이트 다음에 뭐죠? 킬로 다음에 메가죠? 그 8메가네? 이게 64비트로 가면 어떻게 돼요? 더 커지겠죠? 16메가로 간단 말이야, 16메가. 예. 근데 메가가 아니라 요즘 기가를 쓰니까 뭐 충분히 돌아가요. 제가 1기가짜리, 2기가짜리 써봤는데 모니터 두 개를 연결해도 전혀 지장이 없어요. 고장나지 않고 잘 돌아가요. 그런데 이제 게임 같은 걸 돌리면 그때 달라지는 거지. 그냥 인터넷을 하는 화면은 잘 성출이 되는데 게임 같은 거 돌리면 게임이 화려하게 안 나가고 버벅거리는 거지. 이왕이면 화려하게 하려니까 아무래도 용량 큰 거를 사용하게 된다는 얘기죠. 예. 그런 것들은 책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예. 페이지 넘겨서 쭉 넘어갈게요. 예. 교재 183페이지. 일명 메모리라고 불리우는 거는 기억 장치를 총칭하는 겁니다. 메모리 그러면 기억 장치를 총칭하는데 아무래도 여기는 이제
CPU 내에 기억 공간이 필요하고 주 기억 장치가 있고, 이거를 우리가 보통 메모리라고 불러요. 보조 기억 장치는 보통 보조 기억 장치라고 따로 얘기를 합니다. 메모리는 주 기억 장치예요. CPU 내에 있는 그 기억 공간이 있어요. 책에서는 뭐라고 부릅니까? 캐시 메모리. 예. 자, CPU 내에는 레지스터라는 기억 공간이 있어요. 이 장치가 가장 빠릅니다. 그 다음에 캐시 메모리는 무슨 역할이라 그랬죠? CPU와 주기억 장치의 속도 차이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캐시 메모리라 그랬죠. 그래서 주기억 장치보다 훨씬 빨라요.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주기억 장치를 사용하는, 그런데 얘는 모든 작업이 이루어지는 곳이죠. 모든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주기억 장치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물리적 메모리라는 게 아까 램, 주기억 장치를 여기서 말하면 이제 물리적 공간이다, 물리적 메모리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보조기억 장치로 가면은 이제 SSD, 그 다음에 이제 하드 디스크, 옵티컬 디스크 드라이브 이런 거를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지금은 SSD가 C 드라이브로 들어가야 돼요. 네. SSD가 보조기억 장치 중에는 가장 빠르다. 그래서 작업용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드 디스크는 많은 양을 저장하기에 적합하기 때문에 주로 보관용으로 사용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컴퓨터를 사시면 SSD가 C 드라이브로 돌아가야 되고, 하드 디스크는 옵션으로 달아도 되고 안 달아도 되고. 그러니까 노트북을 사실 때 SSD가 일단 있어야 돼요, 당연히. 그 다음에 많은 양을 저장하기에 공간이 없으면 그 C 드라이브에다 저장하시면 안 되거든. 어떤 분들은 바탕화면에 드립다 저장해놔, 사진 찍어놓은 거. 하드 디스크를 사용할 때는 아무래도 많은 양을 저장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노트북을 조립한다라고 하면, 노트북을 이제 구매한다 그런다면, 잠깐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써 있는가 보세요. 256GB 짜리가 M2 방식의 SSD가 탑재되어 있다고 나와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M2 방식으로 128GB가 들어 있고요. 여기는 M2 방식의 256GB 메모리가, 그러니까 C 드라이브죠. SSD가 탑재되어 있는 거고, 요거는 SSD가 512GB 들어 있고요. 얘는 256GB 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 말고, 아무래도 좀 게이밍 같은 경우에는 얘는 SSD가 512기가 들어있어요. 얘는 비싼 거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여기는 모델이 이렇게 돼 있어요. SSD가 250기가짜리 두 개를 꽂는 방법이 있고, 하나만 꽂는 방법이 있고, 그렇죠? 예. 여기는 SSD가 512GB에 하드가 1테라가 들어가는 거죠. 하드를 하나 더 다는 거예요. 여기다가는 SSD를 하나 달고, 기본은 C 드라이브는 돌아가야 되니까, 그 다음에 1TB가 이제 하드가 하나 더 붙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요건 C 드라이브, 얘는 D 드라이브가 되는 거죠. 얘는 D 드라이브. 이거는 C 드라이브만 있는 거죠. 요거는
SSD가 C 드라이브, 요거는 하드 2. 근데 SSD는 250 이상 가야 돼요. 최소 250 이상. 용량이 작으면 힘들어요. 얘는 SSD가 1테라죠. SSD가 1테라예요. 그러면 굉장히 용량 큰 거 아닙니까? 비싸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는 SSD가 256기가에 하드가 500기가. 아무래도 삼성 건 비싸요. 삼성 건 비싸죠. 이런 경우도 지금 LG 건데 비싸죠. 얘는 그래픽 카드가 탑재되어 있는 건데 아주 작은 레벨에, 아래 레벨에 그래픽 카드가 탑재되어 있고 비싸요. 아무래도 비싸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구매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C 드라이브가 256기가인데 또는 128기가인데 윈도우 깔고 거기다 오피스 뭐 이런 거 포토샵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은 또 설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면 절반은 사용하게 돼요. 한 60기가 정도밖에 안 남거든요. 거기다가 영화 담은 거 뭐 사진 찍은 거를 다 담아두면 공간이 꽉 차는 거예요. 그럼 일을 못 하죠. 솔직히 일을 못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감안해서 작업을 하셔야 된다 하는 얘기죠. 예. 아무래도 메모리 용량이 크면 시스템이 빨라지죠. 근데 메모리는 용량과 속도로 구분해요. 메모리는 용량만 크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메모리 용량이 크면 좋은 건데 속도도 있단 말이야. 근데 요즘 나오는 메모리들은 최신 메모리들이니까 속도도 빠르지 당연히. 근데 좀 더 빠른 메모리를 요구하느냐 이거는 생각해 보셔야 돼. 좀 더 빠른. 어떤 메모리를 쓸 건지. 그러니까 용량은 최소 8기가. 메모리의 최소 용량은 8GB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16GB 이상 추천이죠. 당연히 메모리 용량이 크면 클수록 되게 빨라져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작업을 한다, 그림을 그린다 그러면 그림 그릴 수 있는 공간이나 종이, 또 그림을 그리려는 붓, 물감 이런 거를 공간이 있어야 작업이 수월하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이제 김장철 다가오는데 김장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김장 매트라는 거 팔잖아요. 옛날에는 빨간 다라에다 했는데 그게 이제 뭐 안 좋다 그래서 요즘 매트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매트. 그 매트가 작으면 어떻게 돼요? 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좁으면 버무리기 어렵잖아요. 공간이 커야 일이 수월하거든. 막 다라이 같은 거 동원해서 거기다가 뭐 김치 이제 절여놓은 것도 물도 빼야 되고 할 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공간이 커야 좋은 거예요. 무조건. 용량은 커지면 커질수록 빨라지기 때문에 뭐 책에 보면 185쪽에 CPU가 좋아야 되고 CPU가 좋은 애들은 캐시 메모리도 좋고 최신 컴퓨터에다가 메모리를 4기가를 달면 안 되지. 그렇잖아요. 몰라, 요즘은 승용차도 2인승짜리 있잖아요. 그 딱정벌레처럼 생긴 차들 있잖아. 수입차들 보면 두 사람만 딱 타게 돼 있대. 그건 연인들 사이에 타면 좋은데 지금 싣고 다니려면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승합차라든지 버스 같은 거, 대형 트럭 같은 거 있으면 많이 싣고 가잖아요. 외관상으로 봤을 때는 안 이쁠 수 있겠지만 컴퓨터는 외관상이 없잖아요. 어차피 겉으로 보면 똑같은 거니까. 처리 능력이 좋으면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비싸겠지만서도. 186페이지 보시면 메모리 속도도 따져봐야 되는데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이제 우리 컴퓨터 주요 부품 중에 메모리를 가서 보시면은요, 우리들이 많이 알고 있는 게 삼성전자에서 나온 메모리 아닙니까? 삼성전자 메모리인데 이 삼성전자 메모리가 가장 보급형으로 쓰는 메모리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뭐 화려한 애들이 있어요. 화려한 애들.
16기가가 143,000원. 8기가짜리 두 개가 143,000원이니까 한 개당 7만원이죠. 근데 얘는 8기 하나가 3만원이거든. 그러니까 얘보다는 얘가 훨씬 더 비싸다는 얘기죠. 처리 속도도 얘는 2666인데 얘는 3200이에요. 얘보다 훨씬 빠른 거죠. 그리고 열도 많이 나니까 방열판을 달아서, 그리고 불빛도 번쩍번쩍거리는. 근데 불빛이 번쩍번쩍거리는데 우리 케이스 같은 데 닫아놓으면 어떻게 돼요? 불빛이 번쩍거리는 게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메모리 꽂는 사람들은 케이스가 어떤 거다? 유리. 밖에서 겉에 보이는 거, 번쩍번쩍 빛나는 거, 이런 거. 아크릴로 돼 있는 거라든지 강화유로 돼 있는, 요즘 많이 나오는 케이스가 거기다 집어넣고 써야 번쩍거리는 게 예쁘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것도 그렇고. 그 같은 8기가인데도 얘는 3만원이고 얘는 5만원이잖아요. 속도 차이도 똑같죠. 속도도 똑같은데 얘는 번쩍거리는 게 있고, 뭐 열을 방출한 방열판이 붙어 있는 거고, 이제 그런 용도로 쓰는 거죠. 아무래도 삼성전자 제품보다는 더 비싸겠지. 얘는 어때요? 일반 똑같은 아까 여기 나온 이 회사에서 만든 메모리인데 속도가 똑같아요. 똑같은데 가격은 삼성보다 한 300원 싸네.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적인 메모리야. 우리 컴퓨터를 구매하면 다 이런 메모리 꽂아줘. 저렴한 거, 삼성 거. 그나마 삼성 게 제일 그나마 괜찮지. 근데 이런 거는 이제 내가 돈 주고 별도로 구매하는 거죠. 요거로 옵션을 달아서 메모리 좋은 거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이렇게 뭐 좋은 거를 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얘는 두 개가 세트예요. 두 개가 8기가짜리 두 개가 세트로 되어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메모리가요 4개가 세트짜리도 있어요. 4개. 이거 2개 세트잖아요. 이거 2개가 세트인데 4개로 되어 있는 것도 있더라고. 그럼 4개를 꽂아야 돼. 걔는 2개 꽂으면 안 돼. 그러면 4개짜리가 세트로 되어 있는 걸 꽂으면 훨씬 더 성능이 좋죠. 하여튼 그렇게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죠. 메모리 개수는 짝수로 구매해야 돼요. 그래야 속도가 2배 빨라지는 거예요. 메모리 꽂는 데가 2개다 그럼 2개 꽂아야 돼요. 메모리 꽂는 데가 4개다 그럼 2개나 4개를 꽂는 거예요. 하나 꽂으면 안 돼. 하나 꽂으면 속도가 하나로만 가. 근데 2개를 꽂으면 2개가 같이 가. 더블로 가. 좋겠죠, 그렇죠? 빨리 가는 게 좋은 거 아닙니까? 빨리 가는 게 좋은 거죠. 예. 메모리 꽂는 데가 8개짜리 있어요. 8개. 이거는 2개를 꽂으면 2배로 가고 4개나 8개를 꽂으면 4배로 가요. 그럼 메인보드는 비싸. 예.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16기가 한 개보다 8기가 두 개를 장착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16기가짜리 같은 경우는 이제 중고로 판매할 때 8기가보다 더 많이 더블 이상으로 중고 매입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4기가를 꽂는데 2기가짜리 두 개를 꽂으려면 요즘 2기가 없잖아요. 4기가를 꽂아야 되겠지만 4기가를 쓰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아까 8기가 이상은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4기가 두 개를 꽂으면 8기가인데 그렇게 쓰지 마시고 8기 하나를 먼저 꽂아 쓰시다가 하나를 더 꽂아야지. 그때는. 근데 무조건 개수를 고려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도 있어요. 같은 속도로 구매하셔야 돼요. 하나 빠른 애고 하나 느린 애 그러면 안 돼. 아까 여기 메모리 보니까는 2666이라는 애가 있고 이쪽에 보니까는 3200짜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3200짜리 두 개 꽂고 2600짜리 두 개 꽂으면 안 된다는 얘기지. 똑같은 거로 꽂아야 돼. 똑같은 속도로. 제조회사는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라고 했는데 보편적으로 용산에서 하는 얘기는 삼성 거 꽂혀 있으면 삼성 거로 하세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는 이게 어떤 메모리인지 내가 모르니까 이 메모리를 사가지고 쓰다가 하나를 더 늘리고 싶다 그러면 용산에 가서 메모리 하나 주세요라고 하면 어떤 메모리입니까? DDR4입니까? 3입니까? 몇 기가짜리입니까? 아무거나 주세요.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메모리를 사시면 이렇게 여기 스티커가 붙어 있거든요. 얘를 보시고 가시면 좋고, 이걸 보시고 가시면, 아니면 얘를 빼서 가지고 가시면 돼. 옆에 슬로 이렇게 내리면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지난 시간에 해봤을 때 얘를 빼서 가져가서 용산에 가서 이런 거 하나 더 주세요 라고 하면 돼요. 이런 거 주세요. 그러면 거기서 딱 호일에다가, 정전기 방지되는 호일에다가 쫙 말아서 준단 말이에요. 그 가격이 얼마라고요? 3만원 정도. 3만원 정도. 그렇게 쓰시면 3만원이 8기가 16기가 됐잖아요.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빨라질 겁니다. 저희 집 데스크탑들은 기본이 다 16기가에 32기가 이렇게 써요. 메모리, 특히 노트북 같은 경우는 메모리 업그레이드가 어렵잖아요. 아예 처음부터 메모리를 늘려서 사는 거죠. 구매하실 때, 여러분 노트북을 구매하실 때 거기 뭐 옵션 설정하는 게 있어요. 윈도우가 깔려있지 않은 컴퓨터 윈도우를 추가로 설치한다. 뭐 SSD를 교체한다. 용량 큰 거로 교체한다. 하드를 하나 더 추가한다. 메모리를 늘린다. 이런 옵션들이 있으니까 옵션을 맞춰가지고 구매하시면 되죠. 예를 들면 저 위에 훈장넷이라고 있는데, 훈장넷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노트북 구매 시 유의사항이라고 하는 걸 메모를 해놨어요. 그래서 만약에 요게 이제 100만원대 노트북인데 얘를 만약에 내가 골라보겠다라고 클릭을 하면 117만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1050 4기가 달려있는데 얘를 구매하겠다라고 하면 로그인을 해야 되겠네.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하는지. 자, 얘를 구매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는 지금 그게 옵션이 없다. 이게 지금 옵션이 없는데, 잠깐만요. 이거를 구매하기 위한 옵션이 요거잖아요. 지금 요거 네, 5개 남았다 그러는데 이 제품에 대해서 옵션 설정하는 게 안 보이네. 좀 불편하다. 만약에 다나와에서 만약에 노트북을 구매한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다나와에 있는 금액을, 만약에 이런 거를 내가 보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아까 게이밍 노트북 같은 경우에 얘를 하나 선택했다라고 하면 이렇게 11번가에서 내가 구매하겠다라고 하면 여기는 옵션이 이렇게 있어요. 업그레이드 하겠다. 램을 16기가로 설치하겠다. 그 다음에 또 SSD를 500기가로 교체하겠다. 그 다음에 또 뭐 추가로 하겠다. 뭐를 사겠다. 뭐 이런 걸 하겠다라고 이렇게 추가를 할 수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하드를 1테라를 또 하나 또 설치하겠다. 2테라가 13만원 정도 되니까 얘를 또 추가하겠다. 그러면 원래 금액은 120만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 이제 추가 비용이 좀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구매할 수가 있어요. 그럼 아무래도 좀 낫겠죠. 그렇죠? 이렇게 구매하시는 게. 그렇게 대부분 돼 있는데 여기는 지금 쿠팡은 또 안 그러네. 쿠팡은 구매하겠다라고 하면 그냥 바로 구매하는 거로 끝나나요? 네, 바로 구매하는 거로 끝나. 얘를 옵션을 바꾸는 기능이 없네. 불편하다. 뭐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지만 그래도 옵션이 있어야 좀 편한데 좀 불편한 건 있네요. 그렇죠. 자, 얘는 빼버릴 거고 얘도 빼버릴 거고 연습한 거니까는 예.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구매하실 수 있으면
아무래도 도움이 되겠죠. 그렇죠. 우리 교재를 보면은 188쪽에 보시면 메모리 설치 순서가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그 메모리 뱅크라고 해서 슬롯 뱅크가 있는데 보통 4개가 지원이 됩니다 라고 되는데 2개짜리 있다 그랬잖아요. 예, 2개짜리는 2개를 꽂아야 되고 4개짜리는 2개나 4개를 꽂으면 되고, 뭐 하나 더 남아서 3개를 꽂으면 용량은 늘어나는데 속도가 2배 빨라질지 아니면 안 빨라질지, 그거는 또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2개나 4개를 꽂는 게 제일 좋고요. 4기가짜리 하나하고 8기가짜리 꽂으면 12기가가 되죠. 속도는 똑같은 거로 쓰시면 돼요. 속도만. 용량은 상관없으니까. 근데 뭐 8기가 또는 뭐 16기가 이렇게 쓰는 게 보편적으로 많이 쓰니까 8기가 쓰다가 16기가로 늘려도 되고, 뭐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따지시면 되고, 또 색깔별로 되어 있는 애들은 색깔별로 꽂아야 되고. 맞습니다. 좋은 질문 하셨어요. 자, 메인보드에 아까 그 메모리를 봤는데, 메모리가 좋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얘를 내가 딱 사고 싶은 거야. 얘를 사고 싶은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메인보드를 한번 봐야죠. 메인보드를 가서 이 메인보드 중에 제일 저렴한 거 한번 볼게요. 제일 저렴한 거. 예.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은 최대 32기가 지원한대요. 최대 32기가. 그러니까 메모리 슬롯이 몇 개인지는 봐야 되겠죠? DDR4 메모리를 꽂는 거는 맞겠는데, 얘를 한번 열어서 메모리 슬롯을 메모리 꽂는데 2군데가 있네요. 메모리 꽂는 데가 여기 2군데가 있네. 그렇죠? 짙은 색으로 2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얘는 최대 32기가니까 어떻게 한다? 16기가 2개 꽂으면 끝이에요. 더 이상은 못 꽂아요. 저렴한 거지.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요, 이것도 아셔야 되는데, 여기 사양을 좀 볼게요. 최대 32기가로 돼 있죠. 그렇죠? 속도는 2666이 최대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이 메인보드에다가 아까 메모리 요런 거 2666 얘를 꽂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요거 3200짜리 있잖아요. 요거 얘를 꽂으면 인식이 될지, 인식이 되면 2666만 가는 거예요. 아니 인식이 안 되면 꽝 되는 거죠. 궁합이 안 맞잖아. 얘는 32기가 최대고 2666까지 지원이 되는 애니까 딱 여기까지가 마지노선이야. 더 이상은 꽂으면 안 돼. 인식을 못 해. 그 다음에 이제 메인보드가 좀 비싸지면 여기가 64기가 이렇게 써있죠. 그렇죠? 64기가. 얘는 좀 비싼 거니까 한번 쭉 볼게요. 여기 3533까지 지원한대요. 3533이니까 3200짜리 되죠? 이거 꽂아도 되는 거지. 이걸 보시고 하시는 거야. 보시고. 얘는 메모리 슬롯이 몇 개라고요? 하나, 둘, 셋, 4개네, 4개. 그러니까 16기가짜리 4개 꽂으면 64죠? 그렇게. 그러니까 16기가 2개 꽂으면 32기가니까 32를 쓰시다가 0 여차하면 2개를 더 꽂으면 되지. 그렇게. 그러니까 메인보드가 비싼 애들이 있어요. 메인보드가 어마어마하게 비싼 애들, 뭐 몇십만원짜리 이런 애들도 있거든요. 그런 애들은 아무래도 메모리를, 요거는 이건 메모리지. 메인보드를 가서 요즘 비싼 거를 보면은 64기가로 돼 있네. 더 이상은 뭐 얘도 그렇고. 그래서 얘는 이제 크로스파이어 X라고 돼 있는 걸 봐서는 그래픽 카드 꽂는 게 2개 이상 되는 거예요. 메인보드에 그래픽 카드를 꽂아야 될 거 아닙니까? 꽂는 데가 2개 이상이 되면은 2개 그래픽 카드를 연결을 하면 2개가 하나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돼 있네. 크로스파이어 X라고 돼 있는 거. 얘도 크로스파이어 X라고 돼 있고. 어디서는 그걸 크로스파이어 X라고 부르고요. AMD에서는 크로스파이어 X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이제 엔비디아에서는 SLI라 그래요. 그래픽카드 꽂는 데가 이렇게 2개, 3개, 4개 이렇게 돼 있으면 여러 개를 꽂아야 될 수 있잖아요. 여러 개를 꽂을 때 그 여러 개가 각각 놓을 거냐,
하나로 연결이 될 거냐, 하나로 연결될 거냐, 이제 그런 거를 보여주시는 건데, 얘는 용량이 좀 크다. 128기가까지 지원되네. 그렇죠? 근데 잠깐 볼게요. 메모리 꽂는 데가 128기가 나오고, 속도는 얘기를 안 해놨네. 메모리 슬롯이 4개면 32GB짜리 4개를 꽂을 수 있다는 얘기죠. 32GB짜리가 여기 메모리 중에 32기가짜리가 있는지를 한번 검색해 봐야지. 32기가짜리가 있네. 삼성에서 나온 거 32기가짜리 메모리가 있네. 이거 2개 꽂으면 64기가가 되는 거죠. 얘는 우와, 가격이 2배나 비싸. 비싸. 얘는 더 비싸. 얘는 더 비싸. 그렇죠? 얘는 16기가 2개니까 2개에서 27만원, 얘는 1개가 12만원, 얘는 36만원. 오, 어마어마하게 비싸죠. 그렇죠? 이런 애들은 아무래도 게임 매니아들이나 영상 작업을 이렇게 좀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메모리가 더 빨라야 되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런 메모리를 이용해서 사용하면 이 메모리를 또 퍼포먼스를 올릴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더 강하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것도 감안해서 해야 돼. 어차피 메모리는요, 우리가 지금 쓰는 메모리는 요거 업그레이드 하는 거는요, 메인보드에서 지원하는 용량과 속도를 확인하셔야 되고요. 추가 시에는 같은 속도의 메모리를 구매하시는 게 좋은 거죠. 하나를 꽂혀 있는데, 이 강의실 지금 하나 꽂혀 있잖아요. 4기가. 예를 들어서 18기가로 늘리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똑같은 속도를 갖고 있는 메모리를 꽂아야만이 그 속도가 더블로 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어차피 메인보드가 지원하는 메모리는 DDR3나 DDR4를 쓸 거예요. DDR2나 1 이거는 지금 안 써요. DDR1이라고 부르지 않고 DDR이라고 처음에 얘기했지. DDR. 그러다 DDR2가 나왔고 3, 4가 나왔어요. 현재 DDR5는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새 나왔나 모르겠는데 한번 볼까요? 위에 DDR2, 3, 4만 나와있죠? 5는 없잖아요. 비디오 그래픽 카드, 우리 비디오 그래픽 카드에서는 메모리가 DDR6도 있어요. 그래픽 메모리 6 버전도 있더라고요. 하여튼 간에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실 때는 아무래도 메인보드가 지원하는 방식을 구매를 하셔야 되겠지. 그냥 구매하시면 안 되지. 아까 요즘 메인보드는 DDR4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강의실 컴퓨터는 잘 모르면, 그래서 메모리를 빼면 그 메모리에 DDR3인지 DDR2인지 DDR4인지가 나오거든요. 그 메모리를 착각 찍어서 가져가서 타시든지, 아니면 분리를 해서 그걸 똑같은 거를 구매하신다든지, 아니면 메모리 4기가 같은 경우에는 보통 메인보드가 16기가는 다 32기가 지원하거든요. 그럼 4기가 하나만 꽂혀 있으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4기가를 중고로 팔면 2,000원 받을래나 몰라. 8기가짜리 2개를 꽂으면 16기가가 되잖아요. 4기가를 하나 더 꽂는 것보다는 DDR3 용량 큰 게 없어요. 8기가 2개면 16기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업무 처리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리고 그래픽 카드가 여기 없으니까 중고 매장에 가서 그래픽 카드 하나 꽂으면 970 같은 경우가 10만원이에요. 그래픽 카드 중고가 970이. 970 굉장히 좋습니다. 650을 쓰다가 970으로 바꿨는데 신바람이 난대요. 게임이 안 되던 게 돌아가니까 너무 재밌대요. 근데 이제 뭐 970 같은 경우 말고 650이나 660 같은 거를 660, 750, 760 그런 거로 구매하시면은 뭐 영상 편집이나 웬만한 게임들은 돌아가니까 안 되던 게 가능해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보셔야 되고.
이 책에는 이제 191쪽에 DDR1, 2 뭐 이런 거 있는데 그런 거는 요즘은 없고 DDR3냐 4냐 그리고 속도가 다른 메모리를 섞어서 사용할 때는 우리 책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서로 다른 속도의 메모리를 혼용하면 메인보드 동작 스피드에 맞춰진다고 되어 있어요. 아니면 느린 속도로 간다. 빠른 애랑 느린 애랑 섞으면 느린 애로 가는 거예요. 느린 애. 빨라진 거는 못 가죠. 예. 그 다음에 삼성이나 LG가 삼성이냐 아니면 다른 회사 거냐 하고 제조 회사가 다른 메모리를 꽂으면 이거는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적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제일 좋은 거는 비싼 메모리, 싼 메모리 하지 말고 똑같은 제조회사에서 만든 똑같은 사양으로 꽂는 게 제일 좋지.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죠. DDR2와 DDR3를 혼용할 수는 없어요. 안 맞아. 그거는 메모리 슬롯이 안 들어가. 예, 어거지로 하다가 어거지로 해도 안 들어가는데 잘못하면 메인보드가 깨져나갈 수도 있고요. 지금 194페이지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오네요. 윈도우 10에서는 32비트 윈도우를 쓰는 경우에는 무조건 4기가만 인식이 돼요. 64비트는 2테라까지 지원이 된대. 윈도우 자체가 우리 가정용 버전 10버전 홈 버전에서는 128기가 128기가 지원이 되니까는 여러분들이 하실 때 요즘 메인보드 비싼 거 아까 128기가 지원한다 그랬죠? 그런 거지. 그런데 이제 서버를 쓰는 경우 어떻게 해? 서버 메모리 꽂는 데가 16개짜리 이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2테라면 2000기가 아닙니까? 외장하드급 메모리인데 돈이 비싸서 뭐 꽂을 수 있겠어요? 메모리를 16개씩이나? 가능은 하다. 윈도우는 받아준다 이거지. 받아는 준다. 홈 버전은 가정용 버전이기 때문에 안 되고 프로페셔널 버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용량 큰 것도 다 받아준다. 근데 뭐 메인보드가 못 받아주니 뭐 방법이 없잖아. 윈도우는 받아준다. 그런 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제 하드디스크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하드디스크. 하드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구매한다기보다도 하드디스크 자체를 이제 보는 실제로 뜯어서 제가 저번에 보여드렸잖아요. 플래터라고 하는 철판을 보여드렸는데 여기 웃기는 게 자석이 안 붙어요. 근데 자성체로 기록하거든요, 거기. 그게 조금 신기한 건 있어요. 자, 요거 잠깐 볼게요. 예, 요게 하드디스크입니다. 우리 교재 198쪽에 보시면 요 왼쪽 그림이 들어있네요. 왼쪽 그림. 그렇죠? 왼쪽 그림. 제가 이 책을 착각 찍어서 여기다 갖다 붙인 것 같아요. 똑같네. 아니네. 약간 다르다. 어디 인터넷에 있는 그림을 제가 가져온 것 같은데 요게 이제 오른쪽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가운데 모터가 돌아가서 스피드 모터라고 해서 얘가 윙 도는 거죠. 얘가 1분에 7200바퀴까지 돌아요. 여러분 회전력이 강하면은요 진동이 생깁니다. 얘가 바닥에다 그냥 놓고 쟤를 회전시키잖아요. 그럼 또르르르 울려요. 그러니까 노트북용 하드 있잖아요. 노트북용 외장 하드는 속도가 안 빨라요. 노트북용 외장 하드를 속도 빠른 거를 쓰면 어떻게 될까요? 바닥에다 두고 이렇게 책상에다 올려놓고 써야 되는데 그나마 똑바로 놓으면 괜찮지만 약간 뭐 거기에 뭐 볼펜 사이에다 이렇게 볼펜 위에다 올려놓으면 흔들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두두두두 진동이 생길 수가 있어요. 별로 좋은 현상은 아니죠. 그렇죠? 좋은 현상은 아닌 거예요. 요렇게 철판이 4개 들어있죠? 그러니까는 하드 디스크가 얇은 애들은 그러니까는
외장하드 1테라짜리하고 4테라짜리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외장하드 1테라는 요 한 장 들어있어요. 플래터. 외장하드 4테라는 4장 들어있죠. 한 장당 1테라야. 그럼 10테라면 어떨까? 10테라 같으면 10장을 넣기에는 너무 두껍고 5장 정도 넣죠. 5장. 한 장에 2테라짜리 5장을 집어넣으면 그러면 10테라 될 거 아닙니까? 그 하드가 두껍지. 하드가 두껍지. 플래터는 그렇게 무겁지는 않은데 얘가요 동시에 움직입니다. 철판이 여러 개 있다고 해서 따로따로 도는 게 아니라 이 전축 바늘처럼 생긴 얘가 억세스 암이라고 불리는데 얘가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동시에 움직이는 거야. 따로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얘가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죠. 왼쪽에 갔다리. 그럼 요 밑에 있는 애도 저 아래쪽에 있는 애도 한꺼번에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죠. 얘는 모터가 돌면 얘는 오른쪽 왼쪽으로 갔다 가면서 아래층 위층을 같이 움직이는 거죠. 1102호하고 1302호하고 1402호하고 한꺼번에 움직이는 거죠. 한꺼번에. 플래터가 이 철판을 플래터라 그러고요. 예, 가운데 이제 중심축, 회전축이 있죠. 스핀들.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드디스크를 사실 때 어떤 하드를 사는 게 좋으냐라고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데스크탑용이냐, 아니면 노트북용이냐, 어떤 거를 구매하실 거냐. 얘는 크기가 3.5인치고요. 얘는 3.5인치고 노트북용은 2.5인치입니다. 2.5인치라는 말은 회전축이 2.5인치예요. 회전, 지름이. 그래서 노트북용을 두 개를 옆으로 놓으면 딱 데스크탑용 하나하고 맞아요. 두께는 노트북이 되게 얇죠. 뭐 7점 몇 cm, 1000점 몇 mm도 있어요. 1cm가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하드는 두꺼운 거는 약 2cm 가량 되는 것도 있습니다. 양이 많은 거는 두껍죠. 아까 그랬잖아요. 안에 플래터가 많으면 두꺼워진다 그랬잖아요. 자, 한번 보세요. 우리가 하드디스크를 이제 고를 때 하드디스크 HDD라는 걸 클릭을 하면 잠깐만. 아까 SSD는 얘기를 안 했나요? 요것도 얘기를 안 했는데 요거를 좀 알려드려야 되겠다. 자, 하드디스크는 시게이트냐 웨스턴 디지털이냐 뭐 여러가지 회사가 있는데 여기 보면 2테라 3.5인치 이거는 큰 거예요. 이건 데스크탑이니까 컴퓨터 안에서 조립할 때 쓰는 거고, 내가 노트북을 그냥 뜯어가지고 조립을 하겠다 그러면 3.5인치가 아니라 2.5인치로 사셔야 돼. 여기 3.5인치 3.5인치인데 다 3.5인치만 나오네요. 그렇죠? 2.5인치 요거 노트북용이라고 써있네. 그렇죠? 5400 속도예요. 5400 속도. 어떤 애는 7200 속도, 7200 속도, 5400 속도, 5400 속도. 그 다음에 버퍼 메모리가 캐시 메모리라고 불리는 게 64메가. 여러분 주기억 장치에서 저장 명령을 걸면 이제 보조기억 장치로 전달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기억 장치에서 전달하는 명령이 보조기억 장치로 진행이 되려면 속도가 많이 차이 나잖아요. CPU에서 명령을 걸면 주기억 장치가 제대로 못 받아들이니까 캐시 메모리를 뒀다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주기억 장치에서 저장 명령을 걸면 보조기억 장치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받아들이는 버퍼 공간이 요 뒤에 있는 메모리 공간이에요. 요거. 그러니까 어떤 건 64메가짜리도 있고 256메가짜리도 있고 이게 좋은 거지. 이게 더 좋네. 7200 받기에 256메가. 이건 5964메가. 용량은 이제 확인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건 나스용이라고 되어 있어요. 나스. 아까 그 웹하드처럼 네트워크용으로 쓰는 하드. 요거는 나스용이라고 되어 있어요. 나스용. 이건 PC용이고. 그러니까 나스용을 PC에 쓰면 안 되느냐 되느냐를 제가 질문을 해봤는데 답변이 없더라고. 그냥 나스는 나스용으로 쓰는 게 좋고요. CCTV용으로 나온 하드도 있어요. 그럼 그 용도로 쓰는 거고 색깔이 좀 다릅니다. 이건 이제 PC용
PC용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럼 이대로 사시면 되지. 예. 속도. 속도는 5400이냐, 5900이냐, 또 7200이냐, 보통 요 정도. 그 다음에 버퍼도 있어요. 버퍼 64메가냐, 128메가냐, 256메가냐. 64메가보다 떨어지는 것도 있죠. 32메가 이런 거. 걔들은 오래된 제품일 거예요. 신형이 아니라 구형 제품일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우리가 따져봐야 되고요. 아무래도 좀 좋은 거를 쓰시려면, 자, 뭐 용량 한번 찾아볼게요. 저 위에 가서 PC용으로 보고요. PC용으로 보고요. 속도는 여기에 아까 보니까는 10테라 10테라가 364,000원. 이거는 뭐다? 50만원 가량 가네. 그렇죠? 그럼 얘랑 어때요? 똑같잖아요. 사타3 방식으로 속도도 똑같고 범퍼도 똑같은데 왜 비쌀까? 얘는 도십하고 얘는 시게이트잖아. 그래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예. 그 다음에 12테라짜리는 있나 볼까요? 12테라 12테라짜리를 한번 보면은 여기에 이거는 나스용이죠. 나스용 CCTV용 나스용 이건 뭐야? 아, 4개를 사는 거라고? 깜짝 놀래라. 그 다음에 얘는 나스용 기업용은 뭐야? 헬륨 충전이라고 되어 있네. 뭔지 몰라도 나스용 PC용 하나 있다. 헬륨 충전되어 있대. 헬륨. 원래는 거기가 진공으로 되어 있어요. 하스크 뚜껑 안에가 진공으로 되어 있어서 진공 상태에서 떠다녀야 저항을 덜 받는데, 헬륨 가스를 충전해 놓으면, 헬륨 가스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얘를 충전해 놓으니까는 훨씬 더 자연스럽게 빠르게 움직이더라 이거지. 그건 뭐 알아서 해 놓는 거니까 일단 비싸겠지 뭐. 예, 보세요. 비싸잖아요. 가정에는 이런 거 필요 없잖아. 12테라씩 쓸 일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데이터가 용량이 많아서 8테라짜리 2개, 뭐 4테라짜리 2개 막 쓰다가 용량 큰 거로 이제 바꿨는데, 14테라짜리 이상 되는 것도 있나 봐요. 16테라 90만원 75만원. 근데 이게 뭐 PC용으로 쓰는 게 아니라 다 나스용으로 쓰는 거라, 이거는 광고구나. 1테라. 주로 이제 많이 쓰이는 제품에는 이제 시게이트하고 웨스턴 디지털, 웬디라고도 하죠. 웨스턴 디지털. 이 두 가지 제조 회사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거는 제가 안 써봐서 잘 모르겠는데, 예전에 삼성도 썼는데 삼성은 이제는 생산을 안 합니다. 하드디스크를. 그래서 삼성 거로 하기엔 좀 그렇고, 200페이지 보시면 크기 큰 게 좋을지 작은 게 좋을지, 그 다음에 201페이지에 나오는 이 제품은 웨스턴 디지털에서 나오는 10,000rpm이라는, 이거는 개인이 쓰는 게 아니라 서버용이에요. 15,000짜리도 있습니다. 15,000. 그러니까 15,000짜리는 속도가 2배 빠르니까 7200에 비해서 속도도 더 빠른 거죠. 이거는 이제 서버용으로 보통 많이 쓰는 제품들입니다. 아까 여기 지금 제조회사 여러 가지를 봤는데요. 하이스크 안에 보면은 헬륨 충전 이루어진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네. 15,000rpm. 15,000rpm 같은 경우에는 300기가예요. 1테라도 아니고 300기가인데 비싸네. 그렇죠? 300기가면 요즘 뭐 1테라 외장하듯 많이 쓰는데, 가격 차이가 이거는 뭐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이거는 개인이 쓰는 것보다는 기업용 서버라고 보시면 되고, 예, 이렇게 돼 있다 하는 거죠. 근데 이제 하드디스크는 아까 뭐라 그랬냐면 보관용으로 사용합니다 그랬어요. 예전에 작업용으로 사용하다가 빠른 용도로 나온 SSD가 등장하면서, 예, 얘는 이제 플래시 메모리 이제 반도체라고 하는 거죠.를 이용하여 작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라요.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드디스크는 웬만해서는 안에 있는 데이터를 유지해줘요. 불탔다. 그래도 안에 진공으로 되어 있으니까 안에 있는 알맹이는 손상을 안 했고 겉에가 부속이 돼. 그러니까 천안함 그 함대가 그 배가 반 쪼개져 갖고 서해 침몰돼 있었지 않습니까? 그 인용해 가지고 그 안에 있는 하드디스크 다 복구했잖아요. 우리나라 기업이 100%. 예. 그러니까 하드디스크는 그게 괜찮은데 SSD 같은 경우에는 정전기라든지 이런 거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면 방법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하드는 웬만하면 100년, 1000년 가는데 SSD는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때그때 작업은 SSD에서 하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SSD에서 하고 그렇게 작업한 결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결과들은 보관을 해둬야 되니까 하드에다 보관하고 외장 하드나 이렇게. 고치긴 고치는데 비용도 비싸고 뭐 복구는 가능한데 예를 들면 뭐 탱크가 밟고 지나가서 박살이 났어. 이거는 뭐 하나님도 못 고치겠지. 노트북을 뭐 차가 밟고 지나가서 박살났어. 그럼 SSD가 그대로 있느냐? 손상이 됐느냐 안 됐느냐는 이제 수리업체에 맡기면 명정보라는 업체에다 맡기시면 뭐 우리는 뭐 아시아의 최고 기업이라고 하니까는 그 기업에다 맡기시면은 거기서 이제 뭐 수리를 하든 어떻게 하든지 간에 비용을 들여서 하겠죠. 그렇죠. 근데 비용도 비싸요. 몇십만 원씩 해요. 하드 같은 경우는 업체에다 맡기니까는 한 4일 정도 기간을 두고 복구를 해주는데 저도 여러 번 해봤어요. 데이터가 하드가 고장이 나서. 그 고장난 하드는 이제 무료 서비스 기간이 AS 기간이 있으면 무상으로 교체하면 되고 그 데이터는 이제 비용을 들여서 복구를 하면 되는데 SSD 같은 경우는 복구 비용도 비싸고. 아니요. 윈도우를 새로 깔면 되지. 그럼요. 블루 스크린이 떴다는 거는 기계 고장이 아니라 윈도우가 고장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윈도우를 다시 설치하면 되지. 그러니까 윈도우가 일단은 켜지면 안 켜지면 거기 있는 하드를 떼어가지고 SSD를 떼어가지고 다른 컴퓨터에다가 연결을 해야 되겠죠. 연결을 해서 이식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옮겨놓고 그거를 이제 다시 윈도우를 새로 깔고 이제 복구해놨던 거, 데이터 보관해놨던 거를 다시 가져오면 되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SSD는 아무래도 비싸요. SSD는 비싸요. 자,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보여드릴게요. 같이 한번 봅시다. SSD는 우리가 생각하는 하드디스크처럼 생긴 애가 있고요. 이렇게 노트북용 하드처럼 생긴 2.5인치 이렇게 하는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플래시 메모리로 되어 있는 M2 방식으로 되어 있는 애가 있고 두 가지예요. 크게. 옛날에 또 다른 방식도 있었는데 요즘은 다 걷어내고 이렇게 SATA 방식 내장형 SSD라고 해서 2.5인치죠. 2.5인치 이렇게 쓰는 거하고 M2라고 해서 USB 메모리 있잖아요. 납작한 USB 메모리 같은 거로 꽂는 방식이 있고. 그러면 이제 메인보드에서 SSD를 받아들이는데 한번 좀 볼게요. 어차피 요 SSD는 이거는 그냥 하드나 DVD 연결한 데서 꽂으면 돼요. 이 메인보드 케이스 안에 그림을 좀 볼까요? 자, 여기 보면은 여기 있다. 오른쪽에. 여기 밑에도 있네. 여기
하나, 둘, 셋, 넷 보이세요? 왼쪽에 밑에 4개가 있고 오른쪽 벽면에도 2개가 있는데 여기다가 일반 SSD를 다는 거예요. 얘를 달면 되고 요렇게 돼 있는 M2 방식은 어디다 다냐면 여기 있네요. 여기 하나, 여기 둘. 나사 구멍이 3개 보이죠? 얘는 길이가 얼마짜리냐면 2280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사 꽂히는 구멍이 40, 60, 80이 있는데 4cm, 6cm, 8cm라는 뜻이에요. 저 중간 여기 끝에서부터 시작해서 얘는 2280이니까 8cm 되는 구멍에다가 꽂아야 돼. 그러면 얘를 여기다가 연결하면 아마 여기에 라사를 박을 거예요. 고정. 2개를 달 수 있네. 여기 M2 단자가 2개나 있네. 또 다른 데가 있나? M2 단자가 2개가 있네. 그렇죠? 2개. 여기 지금 15번하고 14번하고 요거 15번 여기 하나, 여기 2개가 M2 단자란 말이야. 듀얼 M2. 근데 여기다가 이제 하나 더 달고 저기 또 하나 달면 2개가 아까 레이드 기법이 지원이 되면 2개를 하나로 묶어서 처리하면 좋고, 각각 쓸 거라면 따로따로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쓰면 되고. 이제 그게 지원이 어디까지 되느냐는 메인보드에서 봐야 돼요. 아무래도 얘들이 더 좋은데, 잠깐 보세요. SSD는 속도를 보셔야 되는데요. 읽기 속도가 보통 550 정도. 그 다음에 쓰기 속도가 500 이상, 500 정도. 하여튼 둘 다 한 500 정도 보시면 돼요. 이상. 이래야 돼. 여기 잠깐 볼게요. 얘는 읽기가 550이고 쓰기가 520이에요. 일반 우리가 쓰는 하드디스크 있잖아요. 얘가 150 정도예요, 속도가. 하드디스크의 속도는 보편적으로 150 정도라고 보시면, SSD가 500 이상 되는 걸 쓰면 한 3-4배 빠른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요거 잠깐 보실래요? 얘는요, 읽기가 3500, 쓰기가 3200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빠르죠. SATA 방식으로 나온 거는요, 속도가 500이 최고예요. 550이 최고야. 더 이상 안 빨라요. 근데 얘를 연결해 놓으면 하드보다 3-4배 빠르니까 부팅도 금방금방 되고 좋지. 근데 요거 이렇게 M2 방식으로 연결하면, 여러분 M2도 싼 거는 500입니다. 속도가. 얘는 3500이니까 어마어마하게 좋은 거죠. 그렇죠? 500짜리가 129,000, 13만원이고요. 얘는 500짜리가 95,000원이잖아요. 같은 500인데 얘는 속도가 빠르다는 이유로 13만원, 얘는 95,000원. 차이가 많이 나죠. 당연히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런데 요 M2는 메인보드에 꽂을 때가 있어야만이 쓰는 거예요. 메인보드에 꽂을 데가 없으면 못 쓰는 겁니다. 방법이 없어.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고 그냥 못 쓰는 셈이지. 얘들은 다 쓸 수 있어요. 얘는 555에 540, 얘는 500에 400. 500에 400이니까 싼 맛에 쓰면 몰라도, 그렇죠? 얘는 3000에 1800, 얘는 3400, 2300, 얘는 550에 500, 요거는 540에 500, 이거는 520에 450, 얘는 3500에 얼마,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이걸 보시고 여러분들이 보시고 사시는 거예요. 제조회사는 삼성전자가 아무래도 좋아요. 아까 삼성에서 나와 있는 M2 방식의 요거 비싸요. 그렇죠? 굉장히 비쌉니다. 속도도 빠르고 좋죠? 예. 500기가짜리가 한 11만원 정도 된다고 하니까는,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꽂아가지고, 만약에 메인보드 얘를 지원하면 얘를 사서 거기다 사용하시면 어마어마하게 빠르고 좋겠죠.
이거. 표기상에는 10진수로 표기하고 컴퓨터에서는 2진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용량이 적게 표시돼요. 예를 들면 500GB 하드를 샀는데 얘를 컴퓨터에서 보면 465GB로 나와요. 제가 20TB짜리 샀다 그랬잖아요. 18.1TB로 나와요. 10진수하고 2진수 때문에 그런 거니까 이것도 참 불편한 게 뭐냐면 그냥 2진수로 표현할 때 20TB하고 딱 나오면 좋잖아. 근데 굳이 제품에 표기할 때는 10진수로 표기해 가지고 500기가다 라고 했는데 잠깐 보면은요 이렇게 돼 있죠. 제가 쓰는 요게 256기가인데 238기가로 나오잖아요. 용량을 벌써 얼마나 잡아먹은 거야. 500기가 같으면 465로 나오고 그렇게 많이 잡아먹어요. 불편한 건 있죠. 그렇죠. 자, 요거 한번 같이 볼까요? 여러분들 여기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근데 여기 갑자기 Z 드라이브죠?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E 드라이브, A, B, C, D, E, F, G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왜 A, B는 없어요? 근데 A 드라이브, B 드라이브 없잖아요. 드라이브는 A, B 드라이브는 플로피 디스크 할당됐어요. 지금은 플로피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윈도우가 기본으로 C, D, E 이렇게 나가요. 근데 저 A, B로 우리가 고쳐 쓸 수 있어요. A 드라이브, B 드라이브로 써도 되지. 그러니까 저는 Z 드라이브를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여기서 하는 겁니다. 내 컴퓨터에 가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관리. 여기 있는 건 하지 마시고 또 남들이 또 헷갈려 하실 수 있으니까. 그럼 여기 보면 디스크 관리라고 떠요. 디스크 관리. 장치 관리자 말고 디스크, 이 장치, 디스크 장치라고 하는 관리로 들어가면은 여기에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가 보여요. 그 여러분들 지금 자리에 있는 컴퓨터에 가서 디스크 장치를 한번 보면은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가 하나로 묶여 있을 거예요.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가 나눠져 있죠. 그러니까 투룸을 산 거예요. 투룸. 집을 한 채 샀는데 방이 2개 있다는 뜻이죠. 얘는 D 드라이브, Y 드라이브 이렇게 나눠놨잖아요. 이렇게. 이거를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디스크 드라이브 문자 및 경로 변경 눌러가지고 문자 얘를 Y 드라이브로 하지 말고 얘를 A 드라이브로 바꿔라, B 드라이브로 바꿔라. 그럼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C 드라이브가 하드고 CD롬 드라이브가 D 드라이브로 가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드를 하나 더 달면 새로 달린 하드가 E 드라이브가 되겠지. 그러니까 CD롬 드라이브 저기 하드고 이제 E 드라이브나 F 드라이브로 DVD나 CD를 바꾸고 싶을 때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요 DVD 보시면 얘는 O 드라이브로 돼 있잖아요. ODD의 줄임말로. ODD로 해놨잖아요. O 드라이브로 해놨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가서 요 DVD 장치가 있잖아요. 얘를 원래는 얘가 뭐로 돼 있었냐면 D로 돼 있었단 말이야. D로 돼 있었는데 이거를 뭐로 바꿨다? 제가 O로 바꿨죠. 그러면 컴퓨터가 경고 메시지를 띄웁니다. 너 바꿀래? 그래, 알아서 바꿀게. 그러면 알아서 바꿔줄게 하고 바꿔줘요. 그러면 이제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이런 식으로 나가다가 이제 DVD는 따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쓰는 디스크는 Z나 Y, 뭐 X, Y, Z 이거를 써서 이렇게 명칭을 달라놓은 거죠. 어차피 이제 여기다가 새로운 USB 메모리를 꽂으면 뭐가 되죠? 얘가 E 드라이브예요. F, G, H, I, J, K, L, M, N,
O는 못 쓰니까 P 드라이브가 나오다가 어쩌다가 그 사람께 이제 X 드라이브가 되겠죠. 많이 꽂으면. 그 다음에 그 X 드라이브로 인식된 애를 꽂으면 항상 걔는 X 드라이브로 나오는 거야. 얘는 항상 Z 드라이브로 세팅되어 있거든. 이 USB 메모리 꽂으면 Z 드라이브로 인식하게 되어 있거든. 그럼 얘를 D 드라이브로 나오게 하려면 이 장치를 제거해야 돼요. 아까 관리 모드로 들어가면 여기에 장치 관리자가 있잖아요. 여기 가서 얘를 완전히 제거하는 거예요. 제거. 그럼 이 장치를 인식을 못해. 그래서 뺐다가 다시 꽂으면 새로운 장치를 인식할 거 아닙니까? 그때는 이제 순서가 CD, 그러니까 E 드라이브로 나오겠죠. 그러니까 장치를 제거하지 않고 항상 쓰던 장치 또 꽂을 테니까. 그렇게 해서 장치 드라이브로. 요거는 이제 내 컴퓨터에 가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디스크 장치 관리자가 아니라 관리로 일단 들어가야 되겠죠. 관리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디스크 장치 어디 갔어? 어디로 빼먹었다. 디스크 관리 일로 들어가야만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해당 장치를 선택하고 거기 가서 이제 또 다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드라이브 문자 변경을 누르시면 이제 드라이브 문자를 바꿀 수가 있어요. 아까 제가 알려드렸는데 보편적인 SSD를 구매하실 때는 보편적으로 그 SATA 방식으로 할 거냐. SATA 방식은 모든 컴퓨터에는 인식이 돼요. 근데 이제 M2 방식은 메인보드의 지원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M2 슬롯이 있으면 꽂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M2가 요즘 빨리 나오기 때문에 가격이 좀 비싸더라도 아무래도 M2를 쓰는 거죠. 그래서 요즘 나오는 노트북들은 다 M2 방식이에요. 다 M2 방식입니다. 노트북이 빨리 움직이죠. 그렇게. 뭐 연결하는 거 이런 건 뭐 걱정하시지도 않으셔도 되는데 지금 207페이지 보면 레이드라는 내용이 나와요. 레이드 0번은 두 개를 하나로 합하는 게 레이드 0이고 레이드 1은 따로따로 저장하는 게 레이드 1이고 얘를 메인보드에서 지원이 되느냐 하는 거는 메인보드 CMOS에 가서 연결을 해야 되고요. 잘 모르시면 레이드가 지원이 되는 노트북인데 레이드를 사용하고 싶다 하시면 거기다 전화하셔가지고 조립할 때 SSD를 늘릴 때 그 레이드 기법으로 해주세요 라고 하면 해줄 거라고. 그렇게 그 사람도 전문이니까. 저처럼 그냥 막 이거 뜯어갖고 저거 뜯어갖고 하다가 고장 낸단 말이야. 하수구 물 안 내려간다고 뜯다가 박살 냈잖아요. 섣부르게 행동하면 난리 나는 거예요. 돈은 돈대로 들고. 하여튼 간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뭐 나머지는 어려운 용어들이 많이 나와서 제가 그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8페이지 보시면 그 문자 변경하는 거 자세하게 설명 나왔으니까 책에 있으니까 책에 있는 대로 보시면 돼요. 고장이 나면 고장 났다고 화면에 뜨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럼 고장 나면 이제 뭐 무상 서비스 기간이 보통 3년에서 5년 가거든요. 비싼 건 5년, 보편적으로 2, 3년 가니까 안에 있는 데이터만 다른 데로 넘겨주시고 가서 가져가면 그냥 새 제품으로 교환해줘요. 그러면 새 제품으로 교환해준다는 게 이제 리퍼 방식인데, 그렇게 입고가 된 제품들을 로봇실에 들어가서 다 뜯어가지고 새로 싹 정리하거든요. 그래갖고 그걸 다시 조립을 해서 그렇게 AS 요청하는 사람들 거랑 교환해주는 거지. 그걸 리퍼 제품이라고 하죠. 리퍼 PC.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컴퓨터를 구매한다든지 할 때 노트북이나 뭐 이런 걸 구매할 때 보면은 모니터도 리퍼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거는 한번 공장에 들어가서 수리한 거예요. 아무래도 싸죠. 아무래도 싸지. 근데 그런 거 있잖아.
중고는 아니지만 한 번은 들어간 거잖아. 쓰던 거를 가져가서 고쳐갖고 쓰는 게 아니라 생산이 딱 됐는데 불량이 난 거야. 불량이 나니까 버리기는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리퍼 고쳐가지고 저렴하게 파는 거지. 그걸 좋아하시는 분도 있어요. 저도 하드를 살 때 막 쓰는 하드 같은 거는 그게 리퍼 제품을 쓰기도 하고 그렇게도 합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하도록 할 겁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